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9시 20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선정해 주실 분 어제에 이어서 돈줄 선생님, 이재선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아침 7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밀키트에 이어서 지금 출연하시게 됐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어제 홍풍이 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양시장은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12월 들어 처음으로 동반 강세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진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 지수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전날보다 10원 가까이 내리면서 1296원 3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가가 120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5일 이후로 7거래일 만입니다. 양지수는 마감 시간에 다가갈수록 상승폭을 더욱 키워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 6거래일 만에 2,400선도 터치했는데요.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1.13% 끌어올린 2,399.25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4포인트가량 오른 729선에서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거래소에서는 4,50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2,800억가량 매도하면서 간만에 상승장 속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50bp 인상이었는데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둔화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을 가지게 된 시장은 개장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후 2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한 매파적 발언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인플레이션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직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지는 않다며 내년 최종금리를 5% 이상으로 목표했습니다. 현재 4.25에서 4.5%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또 추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감소라고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1월 수입 물가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월보다 0.6% 내리면서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76%, S&P 500 지수는 0.61%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쳤습니다. 그럼 저희 이재선 대표님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께서 저희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하고 가실 텐데요.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방송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고요. 이제 또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드리는 종목들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종목들 수익률 점검하고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께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BH와 FSN이 각각 20%대 수익률, 그리고 SM과 덕신하우징은 30%대 수익률 기록했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림이 12%, 아모센스가 18%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쳤는데요. 자, 요즘 하락장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두 자릿수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던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샵 3989 번호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5일 목요일, 이번 달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고 올해가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산타랜드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에 있는 미국 시장 빅 이벤트들이 일단 오늘 새벽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도와주시러 나와 계십니다. 이재선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이렇게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진행자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지만 이 미증시는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새벽에 12월 FOMC 이슈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 일단 조금 이따가 우리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앞서 보여드린 수익률 리뷰부터 들어봐야겠죠. 자, 저희 방송은 이재선 대표님 어제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아침 일찍 탁스 경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7시부터 빠르게 우리 종목들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리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팍스 밀키트 방송 종료 전에는 테마나 섹터 위주로 알려드리고 오픈 채팅방 내에서 종목과 가격 전략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 7시 방송 네. 거의 매일 보거든요. 애청자분이셨네요. 네, 그럼요. 근데 대표님 보면 항상 좀 타이밍을 일찍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그리고 쭉 오를 때 매도하고 네. 자, 오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눈길이 갔던 종목은 히림? 히림 좀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관련해서 선정해 주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 네옴시티 관련주도 얘기했는데 히림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히림은 뭐 저희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가장 먼저 선두자에서 움직였던 종목이죠. 뭐 기존부터 네옴시티 사우디하고는 뭐 밀접한 관련을 지으면서 이미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히림이나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와 협력 중이니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소문일 뿐이고 이제 기대감일 뿐이지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사업 분야를 프로젝트를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르기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서 조정 구간에서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또 때마침 좋은 수익률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히림 정말로 그 네옴시티 초반부터 좀 인기 있던 종목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진입을 하셨다는 점 그리고 재매수 통해서 그러면 두 번 수익을 보신 걸까요? 네. 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우리 네옴시티 이슈가 지금은 좀 잠잠한 상태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거나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 짧게 볼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44배 규모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서울을 사막 한가운데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 2년 안에 되겠습니까? 10년이 걸려도 될지 안 될지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옴시티 44배나 되는 기술이고 그것도 최첨단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20년이 걸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공사 수주는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하루 일찍 와서 40조 원 규모의 MOU를 먼저 체결하고 갔고 일본을 패싱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와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한 기술력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찰나에 한국이 기존의 중동에서 너무나도 정확한 날짜를 잘 지키고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그 앞선 세대분들께서 잘 해주신 결과를 지금 다시 한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쟁자인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고 또 중국도 우리의 경쟁자인데 시진핑이 마음이 급해졌는지 빈살만 왕세자를 찾아간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뭐 사우디를 이제 방문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발 앞서간 우리나라는 지금 안도하기보다는 내년 초에도 또 사절단위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년 초에도 또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나오는 것은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 상승률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랐다가 쉴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옴시티 관련주들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또다시 재매수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또 재매수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히림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히림이 좀 건축 설계 쪽이라서 먼저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순간이고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나는 좀 놓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일단 더 가지고 계셔 보신다면은 더 모멘텀이 길게 갈 수 있고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전기차 무선 충전 이슈가 나올 때 좀 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모센스. 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 직접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호흡 맞춘 지 두 번째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 있게 저한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네. 네. 자,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하고 화상회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자, 뭐
우리가 인사치레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기가팩토리 공장을 아시아 쪽에 건설을 할 때 한국도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사치레다 정도까지 보시고 핵심은 전기차 충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충전 기술력 그리고 급속 충전 기술력 그리고 무선 충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폐 쪽으로 해서 워낙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종목의 수익률로 또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들 계좌에 또 차곡차곡 쌓이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선 충전 기술이 지금 유선으로 이제 선을 연결해서 하는 것도 급속 충전기가 부족한 실정인데 무선 충전이 뭐 단숨에 또 상용화가 돼서 널리 퍼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또한 시작은 항상 테마로 시작해서 이제 보급이 되다 보면 이제 산업화가 되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과도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항상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차익 실현 그리고 시등 구간에서 재매수 이렇게 반복하는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앞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시스에 이미 뭐 무선 충전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났을 때 화상으로 만났었죠.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이슈 받고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리뷰는 히링과 아모센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저희 방송 종료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어떤 테마,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관심 가져야 될지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까지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한번 다시 안내해드리고 FOMC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샵 3989 번호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빠르게 넘어왔는데요. FOMC 50bp 인상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장 그 마감 상황만 보고는 뭐야? 솔직히 진짜 찐 반응이 이랬거든요. 딱 그 오후 2시 기점으로 해서 쭉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힘들 것이다라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던데 관련해서 전망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내년에도 일단 상반기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자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계획을 세워가야 될까요? 네,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FOMC가 있고 제롬 파월이 발언을 할 때마다 우리 시장이 한 번씩 요동치고 있죠. 네. 자, 보시면은 제롬 파월 의장은 자신의 의견이 한번 세워졌을 때 웬만하면 꺾이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도달해야지만 의견을 바꾸는데 굉장히 또 다른 면으로 아예 그 고개를 180도 돌리는 현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일부 매파적인 요소를 가지고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나쁘게만 보실 게 아니라 내년 금리 목표치 뭐 5.1% 정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된 것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수습하고자 다시금 얘기한 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인상해도 된다.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미국의 경기를 판단할 때 첫 번째로 보는 지표는 고용 지표. 그래서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한 9월 정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제롬 파월 의장이 아니다. 아직까지 최대 고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신의 의견을 전환하지 않고 확실히 들 때까지 밀어붙인다라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현상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우리가 목표한 구간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롬 파월 원래 신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 원래 그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해도 되는 이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긴축을 강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이번에 뭐 빅스텝으로 마감을 했으니 일단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완화가 된 것이죠. 그럼 내년에 상반기 쪽에는 이제 1월 말에서 6월 초에 있는 FOMC에서 첫 번째로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3월에 열리고 그 다음에 4월에 열리는 FOMC까지 해서 이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한 5% 그리고 5% 초반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으로 보면은 한 2번 많아야 3번 정도다라고 보시면 상반기에 일단락되는 것은 일단 확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는 것인데 제롬 파월 의장이 말했죠. 경기 침체가 아니다. 고용과 소비가 아직 너무나도 견조하고 탄탄하게 버텨준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드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추후에는 여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일편적인 부분, 일단락되는 부분 이 부분만 보시고 미국장 하락했으니까 안 좋은 건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넓게 시야를 길게 보시면은 지금 얘기 나온 상황들은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일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미국 시장에 일단 충격은 좀 컸던 것 같은데 저 한번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리해드리면은 내년에 그 금리 인상 목표치를 5.1%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2-3번 정도 추가 인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는 일단 굉장히 신중하게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게 경기 침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현재 지금 고용과 소비가 탄탄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상 지수 확인을 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에 비해서는 내림폭이 적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예상지수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어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2분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 다 약보합권에서 한 0.2%, 3%가량 내린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5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394선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조금 넘게 내렸네요. 726선에서 움직이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얘기 좀 하다가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상황 체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로 다 돌아올게요. 한국으로. 네. 어제 간만에 진짜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얼마 만에 이렇게 마친 거지? 12월 들어서 처음이더라고요. 그동안 오를 때도 조금 소폭 오르고 내려갈 땐 계속해서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어제 좀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싶고 그 속에서 테마로 이제 보자면은 뭐 계속 이번 주에 연관이 있었던 의약품 관련주들도 좋았는데요. 그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가장 강하게 나왔던 게 DNC 미디어랑 핑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는 뭐 상장되고 나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우리 웹툰주들 다 조금 숨고르게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어제 하루의 반짝인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핑거 스토리 하니까 또 제가 7시 방송에서 네. 또 오랫동안 또 설명을 드렸던 오.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바로 앞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대를 좀 잘 타고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상장한 지 포착해드리고 3일 만에 100%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에서 어제도 또 저희가 또 초반 구간에 이제 5%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웹툰 관련주들 재벌집 막내 아들로 시작돼서 이제 열풍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가 또 카카오엔터 쪽 투자한다라고 해서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시대를 타고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너무나도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주들의 이제 너무나도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보면은 이제 저평가된 구간이 좀 해소되기 시작하고 이제 핑거 스토리가 아닌 다른 뭐 DNC 미디어나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등등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올 때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고 꾸준하게 좀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중국발 열풍 그리고 이 웹툰과 이 웹소설 같은 경우는 자체 IP가 이제 웹소설 웹툰만뿐만 아니라 이제 콘텐츠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만화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또 많이 발전을 하고 특수효과 기술 같은 경우도 뛰어나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웹툰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관련주들이 좀 쉴 때는 순환매를 노리면서 뭐 특수효과 관련주라든가 콘텐츠 관련주 이쪽으로 순환하면서 꾸준히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웹툰 보시나요? 웹툰 좋아하는데 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 바쁘셔가지고. 네. 저도 좋아하는 웹툰 몇 개 있긴 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웹툰 원작에 기반이 된 것들도 있고 또 반대로 최근에는 막 그렇게 인기가 있는 우영우라든지 아니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엔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웹툰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길래 이쪽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더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웹툰 관련주들 어제 DNC 미디어가 15%, 핑거스토리 마찬가지로 15% 정도 상승 나왔고요. 언급해 주셨던 미스터 블루나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어제 강세로 마쳤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앞으로 좀 지켜보신다면은 이 시장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웹툰 관련주들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사실 종목 얘기인데 이쪽 분야가 같이 좀 올라왔어요. 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이슈가 있었죠. 하나큐셀에서는 미국에서 발전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매각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 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이랑 기관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솔루션 이슈가 있어서 어제 6.7% 정도, 7% 가까이 올랐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솔루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리를 하나씩 해가면서 네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솔루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하나솔루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우리 최고의 화두 중 하나 이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태조이방원의 태양광 할 때 뭐 가장 두 종목만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이 두 종목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발성 호재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그냥 꾸준하게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비율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큐셀, 이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이 하나큐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새롭게 뭐 단발성 이슈 가지고 우리가 볼 게 아니고요. 기존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외국인들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만 해도 하나솔루션을 거의 1,3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일은 외국인들이 더 정확하게 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멘텀은 사실 태양광은 조금 약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키우겠다,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태양광을 집중 육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채용하는 부분은 입찰제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싼 제품들을 등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들을 등용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모멘텀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기관에서도 또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기업으로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제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까지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전에 개장이 됐고 개장 장 초반에 현재는 살짝 내림세인데 이거 아마 시장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잠깐 언급해 드리고요. 현재 주가는 49,000원 선, 49,1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솔루션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풍력 얘기도 해보자면 풍력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 바로 폭력하면은 네. CS 윈드. 저는 CS 윈드. 네. 그쵸.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CS 윈드도 사실 어제 좀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네.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랑 거의 900억 가까운 규모의 풍력 타워 공급 계약 체결했다. 네. 그러면서 CS 베어링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자, 풍력, 태양광과 풍력 어떤 쪽이 더 대표님께서는 좋다고 보세요?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 싶긴 한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웠긴 한데 네. 태양광과 풍력 중에서는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태양광과 풍력.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치면은 기업 투자한다고 치면 저는 태양광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네. 풍력주로 대형주를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CS 윈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제가 방금 대형주 쪽에서 이제 뭐 지수를 끌고 갈 정도의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상승률에 대해서는 풍력주 충분히 태양광주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가장 뭐 기본이 되는 종목이죠. 윈드타워의 기본이 이제 CS 윈드와 CS 베어링을 비롯해서 나머지 풍력주. 지금 글로벌 이제 대세는 해상 풍력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뭐 캐나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지역들 그리고 유럽까지도 이제 풍력에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풍력주들이 올해 이 바이든 대통령 방문 직전까지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유럽은 사실 풍력의 이 풍차의 나라도 있고 할 정도로 풍력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작년에 유럽에 잠깐 동안 바람이 잘 안 분다라고 해서 이제 전력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풍력 이거 괜찮은 거냐? 유럽도 저렇게 바람이 불다 말다 하는데 다른 지역 괜찮냐? 이 기상이변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좀 침체기를 겪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바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해상 풍력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면서 투자를 아주 크게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CS 윈드, 뭐 CS 베어링을 비롯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풍력주들 수익률 게임으로는 절대 태양광에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자금 여력이 좀 있고 이제 좀 묵직한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태양광 쪽을 보시는 게 맞지만
하시지만 나는 뭐 자금력도 적고 좀 이제 가볍게 움직이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작은 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풍력주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질문할 순서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CS 윈드도 좋은 얘기 한번 듣고 비교 질문 드렸어야 하는데 그쵸? 네, 너무 좀 빨리 공개를 해버린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우리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 유럽에서 해상 풍력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풍력하면 이렇게 바로 저희가 동상이몽이 됐던 것처럼 동상이몽이 아니라 일치가 됐던 것처럼 CS 윈드를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나는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나는 좀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풍력 쪽에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어제 장이 좀 많이 올랐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에서 딱 한 종목 내린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1% 넘게 오르면서 6만 원 선으로 종가를 다시 회복을 했던데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이 그 3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우리 SK 하이닉스 얘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삼성전자도 국민주지만 SK 하이닉스도 국민주라고 정말 많은 분들 들고 계실 텐데 네. 우리 SK 하이닉스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SK하이닉스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실적 악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요 감소 때문이고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좀 이제 업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인데 재미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서 사상 최고 실적을 찍을 때도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찍어 누르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적자 전환되고 안 좋아지면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언제 올라갑니까, 여러분? 언제 올라가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올해 모멘텀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모멘텀을 이제 잡지 못해서 더 많이 밀린 거기도 해요. 올해가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체제를 전환하는 시기인데요. 자, 이 체제가 전환될 때마다 DDR3에서 4로 넘어올 때 이제 가격 상승률이 한 40%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DDR4에서 DDR5 넘어갈 때 한 30% 정도 이제 가격 상승률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전환이 너무나도 늦어진 게 인텔에서 CPU를 공급해야 그러니까 부품들이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되는 부품이 이 CPU 공급이 인텔에서 계속 늦어집니다. 이게 1, 2년 된 게 아니에요.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텔이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가격 인상으로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부 실적을 방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점유율을 점점 늘려가면서 DDR4에서 DDR5로 더 크게 전환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뭐 1분기 정도까지는 뭐 계절적 비수기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2분기 봄 정도부터 시작해서 3분기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가는 그때 가서 살려고 하면 이미 바닥 찍고 많이 반등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악재가 많다라고 할 때 이런 종목을 2, 3년 정도 롱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어제 핵심 섹터 반도체 섹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네, 그 중에서 SK하이닉스만 이렇게 못 나뉜데 롱텀으로 보시는 전략이고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솔브레인 홀딩스가 뭐 급등을 보이면서 올라왔고 동지세미캠이나 이제 SNS텍이나 AD테크놀로지 제가 최근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시고 그리고 롱텀으로 나는 이 자금
주식도 잘 모르겠고 그냥 쭉 묻어둘래, 방금 말씀하신 국민주 이런 종목에다가 편안하게 묻어둘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싼 가격이니까 천천히 뭐 하루에 한 주씩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나중에 2, 3년 뒤에 보시면은 이제 내 입가에 미소를 지어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대표님 저희 그 아침 7시 방송에서 종목들 다루시다 보니까 이렇게 섹터 얘기를 했을 때 종목들이 줄줄줄 나오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일단 여쭤봤으니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실제로 박스 밀키트 반도체 관련주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이런 대형주들 지금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좀 바닥에 있을 때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난 좀 성격이 급하다, 오래 기다리는 거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셔야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 조금 하나하나 다 분석해 주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9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수와 수급 상황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고 그 모양을 지켜가고 있네요. 코스피가 0.6% 정도 내려서 2385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예상지수 확인했을 때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 정도 빠져서 어제 종가보다 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네요. 725선, 725.9포인트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 양시장에서 어제 마칠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 중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실게요. 개인은 620억 정도 담고 있는데 외국인이 630억 정도, 기관은 아직 방향성 좀 뚜렷하지 않지만 일단은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60억 정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3억 원, 기관이 74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10원 가까이 내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원 40전 가까이 상승하면서 1,301원으로 회복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1,200원대에서 마쳤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환율 다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덜 빠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 장 이렇게 하락세가 조금 이어질지, 파월 의장의 여파가 남아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영향력으로 그리고 FOMC 영향력으로 다들 계산하기 바쁠 겁니다. 장은 밀렸는데 네. 예? 금리 인상 우리의 목표치처럼 이제 0.5% 빅스텝으로 완화됐고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부분에서 매파적인 부분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또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 투자자, 메이저 투자자들도 고민하기 바쁠 거예요. 이 셈법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방황을 하지만 뭐 오후장 정도 되면은 그래도 수급이 쓱 들어오면서 점심시간 이후 정도부터는 이제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시장이 뭐 개장 초에 살짝 밀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시장은 지수가 아주 강하게 뻗어나가지 못해도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침마다 진행자분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시는 이슈 섹터들, 이슈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별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 이 밀키트 시간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어제 미국 시장과 그리고 간밤 FOMC 영향으로 아직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깊은 낙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대표님께서 공개해 주시는 밀키트 통해서 오늘 장에서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테마와 종목 확인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섹터와 종목도 확인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한창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 사실 기록했었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제조업체인 셀텍을 인수를 했다라고 공시가 뜨면서 오늘 좀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던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죠.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업종, 특히 한국전력이 1% 넘게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수장비 쪽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대 오르고 있고 현대해로템 같은 경우에도 1% 강세인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장초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원전이 오늘 그 대한민국의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아마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표님께 넘겨서 여쭤볼게요. 오늘 원전주들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원전주. 네. 제가 조금 전 7시에도 원전주를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요. 정말요? 네. 네. 오늘 또 예측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들고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답변은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원전주들 오늘 장 초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그 안에서 힌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 4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장 초반 상황까지 확인을 했고 전문가님께서 힌트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오늘의 팍스 밀키트 본격적으로 공개해드리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일단 장 초반 살짝 하락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잡아야겠죠. 이재선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밀키트 어떤 재료일까요? 네, 오늘의 밀키트. 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원전 섹터입니다. 자, 원전주 같은 경우는 방금 신한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해외 모멘텀에서 또 집중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의 모멘텀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체코도 있고 뭐 사우디도 있고 뭐 루마니아도 있고 많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기존에 터키라고 부르던 투르키예, 발음이 좀 어려워졌는데 투르키예하고 또 이제 일본이 먼저 협상을 벌이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투르키예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높이만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기존의 일본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일단 수주를 받는 게 또 우선이다 보니까 적절히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투르키예와 협상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폴란드에 이어서 또 다른 쾌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장 주목해 보셔야 할 테마는 바로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아침 7시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의 모멘텀도 있지만 해외 쪽에서 더 각광받고 있는 우리 K원전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원전 관련주에 집중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해보는 시간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실 때 주의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방 안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 알찬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